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동안 뉴욕 한인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었던 한인 단체들은 일제히 불만족스럽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7년 미 하원 본회의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의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온 시민참여센터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협상에는 무엇보다 위안부 생존자가 요구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위안부 생존자도 이번 협상에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의 합의문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은 이게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 외교 문제의 입장보다는 되지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설사 한일 간의 어떤 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역사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교육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를 한다 그러면 한일 간의 어떤 협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일처럼 우리가 만약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어떤 기념관을 짓는다, 아니면 그것을 위한 어떤 학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협정문이 나오기도 전에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치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실천의 의지가 없이 돈 몇 푼으로 그냥 떼우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안부 결의안 121 결의안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역사적으로 일본이 자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또 다른 한인 단체인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 아래 이번 회담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번 회담은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해왔었던 과거와 같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지나친 찬사는 위험한 일이라고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크 론다 미 연방 하원의원은 28일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간 실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2007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의원은 이날 밤 개인 성명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성노예를 강요당했던 20만 명의 여성들이 궁극적으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중요성을 인식해 한일 양국이 첨예한 갈등 사안을 풀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합의에 더 이상의 역사적 진실은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이어 일본의 이번 사과가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공식 사과는 일본 내각에 의해 공식 발표되는 것이라며 다만 일본이 한국과 지구촌, 가장 중요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입장에서 원칙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합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계 혼다 의원은 그동안 위안부 결의안을 비롯해 미 정치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위안부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노아 펠트먼 교수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다룬 이 같은 제목의 칼럼에서 이번 합의를 좋으면서도 슬픈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서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지정학적인 변화, 즉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일본을 다시는 비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가, 다시 말해 피해자들의 도덕적인 요구를 금전적인 보상과 변경이 불가능한 최종적인 타결이라는 조건과 맞바꾼 것이어서 좋으면서도 슬픈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펠트먼 교수는 블룸버그 블로그에 실린 이 칼럼에서 당초 사과를 거부해왔던 아베 신조 총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은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는 가운데 미국이 과거처럼 강력한 보호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의 사과와 돈에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더는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약속이 가격표로 붙어 있어서 일본 총리가 자신들의 자국민들에게는 한국의 침묵을 구매했다고 얘기하며 우익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내 정치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펠트먼 교수는 그러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같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간하고 특히 인간성과 여성들의 지위, 권리를 파괴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과와 보상의 대가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가해 행위의 범위와 의미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반인도주의 범죄는 세계 전체적인 일이며 잊혀져서는 안 되고 이를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억제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계속 논의되고 기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셜워커를 사칭해서 유방암 투병 중인 한인 여성을 사기쳤다는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 사건의 공범자로 지목된 한 한인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며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뉴저지 클립사이즈 파크의 S교회 이상만 목사는 28일 데이비드 프롬필드 담당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보도와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이상만 목사는 우선 기사화된 내용처럼 김정은 씨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천 달러의 뒷돈을 받은 적이 없고 더욱이 뒷돈을 챙기기 위해 관계자들과 공모하고 이를 갈취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 자신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한인사회 교회 위상과 성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날 김정은 씨와 정 W 성 씨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며 이들이 평소 어렵고 힘든 노인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 사건도 도움의 요청이 시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인이었던 김정은은 담임 목사인 이 목사를 찾아와 딱한 사정에 피해 한인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며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 목사는 김정은 씨의 휴대폰을 통해 김 씨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박모 한인 여성으로부터 수표의 현금화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열흘 후쯤 다시 찾아와 거듭된 부탁을 했고 이 목사는 이어진 간청에 교회 재직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제공, 7월 말경에 피해 여성 남편의 보험 해약금조로 받은 체크를 현금화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이들이 교회에 3천 달러를 헌금하겠다고 밝혀왔고 이후 교회에 헌금으로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 목사는 김정은 씨가 교회 출석은 안 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다 지난 12월 중순경 피해 여성인 남편인 송모 씨가 교회 사무실로 찾아와 돈을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당시 헌금으로 받은 돈을 남편 송모 씨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송 씨가 이를 거부, 계속해서 김정은 씨만 찾아다녔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상만 목사는 목회를 한다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이번 일은 딱한 처지 한인을 돕고자 시작된 일이다. 바른 사실을 알려 한인교회와 한인 목회자들에 대한 실추된 위상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부 지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로 김정은 씨가 소셜워크를 사칭해 유방암 투병 중인 박모 씨에게 접근해 갖은 사기 행각을 벌임으로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용도로 사용되어 온 운전면허증을 계속해서 인정할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0년 전 제정이 된 리얼 아이디,
법에 따라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5개 주의 운전면허증을 국내선 여객기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 허용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5개 주는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뉴멕시코, 워싱턴 주입니다. 리얼 아이디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주는 현재 미국의 50개 중에 22개 주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아예 기준에 맞지 않는 5개 주를 제외하고 리얼 아이디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장 조처를 받은 주는 23개 주입니다. 국토안보부와 공항의 승객 보안 검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국은 그간 탑승객의 신원을 조회할 때 리얼 아이디법에 맞지 않는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테러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하자 대비 차원에서 조만간 각 주의 신분증 원칙을 확정해 발표할 참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더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5개 주 주민들은 당장 여권 등 미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